그래서 오늘 이제 국힘 지도부가 대구에 내려가서 박근혜를 면담을 했는데 그 배경은 지금 방금 전에 보셨듯이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은 국힘당 지도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윤석열 있는 이제 구치소를 이제 면회를 간다고 얘기한다면은 국힘당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란 옹호당 또 윤석열은 또 옥중 정치를 한다.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옥중 정치에 국힘이 끌려다닌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탄핵 파면 결정에 대비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국힘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지층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나마 대안이 박근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박근혜를 통해서 이 극우 보수 지지층들을 하나를 좀 끌어모으려고 오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국힘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유영아가 보이죠? 네. 유영아가 보이고 네. 권영세도 있고. 네, 권영세, 권성동. 신동욱 이제 수석 대변인, 네, 강명구 의원. 네. 아까 통화할 때 눈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안대를 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힘 지도부가 네. 윤석열 한번 면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네. 이제는 이제 대선 채비를 해야 되니까 윤석열보다는 박근혜를 찾아가서 네. 네, 이렇게 대선에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들 웃고는 있지만은 속은 아마 새까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네. 네. 면면 한번 보시죠. 네. 네, 이게 항상 이제 박근혜 사저를 방문하면은 이제 포토 세션을 갖는 이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가로 세로 연구소의 그 김세희 씨가 마련해준 테이블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 이제 둘러 앉아서 뭐 웃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될 거는 이 박근혜의 건강입니다. 네, 지금 한번 표정을 한번 좀 보시면. 네. 표정이 네. 약간 힘이 없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이죠. 사람이 어깨가 지금 좀 처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보통 저런 표정들은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그 요양병원 같은데 이제 가면은 네. 그 예전에 제가 그 취재할 때 보면 이 노인들을 이제 그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항생제를 이제 많이 투여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무력화가 되죠. 네. 멍해지는 거죠. 네. 표정이 조금 확실히 과거의 박근혜 때의 총기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네. 그런데 바로 그 박근혜 옆쪽에 지금 유영아가 이렇게 좀 앉아서 네. 있죠. 네. 유영아는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국힘당 지도부가 뭐 갑작스럽게 급조되진 않았을 거고 최소한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준비가 됐었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유영아가 박근혜의 입을 빌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상당히 오랜 기간 아마 박근혜를 상대로 학습에 주입을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선 오늘 그 면담 이후에 네. 신동욱 의원이 나와서 네. 면담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죠. 네. 네, 그 브리핑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수감돼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좀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말씀이 아주 대체적인 큰 얘기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정세, 국내 정세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1시간 가까이 자유롭게 환담을 나누다가 3시쯤에 끝이 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박근혜하고 이제 면담을 마치고 네. 이제 뭐 면담을 하러 이제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밖에서 이 국힘당 지도부를 아주 성토하는 지금 이제 따가운 음성들이 계속 들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힘당 지도부는 지금 거의 뭐 사면 초과인 걸로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국힘당 지도부가 이제 박근혜하고 면담 내용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국힘당 지도부 입장에서 본인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들만 그렇죠. 전부 다. 권성동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권성동은 자기 파면될 때 네. 네, 국회 쪽에 네. 그죠? 자기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성동에 대해서는 또 뭔가 좀 용서해 주는 듯한. 지금 이제 정청래가 정청래 의원이 이제 했던 역할을 권성동이 했던 거예요. 네, 그때 법사위원장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동훈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얘기 이전에 이제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했죠. 네. 그래서 거대 야당의 발목을 잡는데 당이 중심을 잘 지켜서 지지자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건 딱 국힘당 지도부가 듣고 싶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대표가 잘 해주실 것 같다. 두 대표는 이제 권영세 그다음에 권성동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힘당 지도부 입장에서 지금 신뢰를 못 받는 국힘당 지도부에 박근혜가 힘을 실어주면서 이 투톱 시스템이 중심이 돼서 이 좀 사실상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지자들 하나로 잘 붙들어 모아서 가달라. 뭐 이런 그러니까 국힘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또 하나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군더더기 없이 저거는 딱 한동훈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네요. 네. 네. 개인 소신을 너무 지나치다. 집권당 대표가 지나치게 자기 소신을 앞세워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을 겨냥한 한동훈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다 이 현재 국힘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토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박근혜 입을 빌려서 한동훈 넌 안 돼? 라고 지도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박근혜 입을 통해서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약간 뭐 너무 지나친 표현이지만 차도살인, 칼을 빌려서 찌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과연 박근혜가 자기 판단 하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국힘 지도부가 듣고 싶은 얘기를 주문을 받아서 유영하가 박근혜에게 입력을 시킨 것인지 저는 그 후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꽤 개연성 있는 추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기사잖아요. 여기 이제 한동훈을 지칭하는 걸로 보이는 저 쓴소리. 문장을 보세요. 그러면 좀 뭐 한동훈 아닌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집권당 대표는 한동훈밖에 없었죠.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운 거. 여기서 대립각 앞에는 거대 야당이 아니고
저거는 대통령과 거죠. 그런 거죠. 네. 예. 근데 저걸 이제 아마 한동훈이 보고 아마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이제 마사지가 들어갔죠. 예. 자, 한동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한동훈 겨냥?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서 집권당 대표가 네.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야당과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국힘당 지도부가 너무 야당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박근혜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네. 뭐 신동 의원이 질문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네. 아마 질문 몇 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국힘당 지도부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거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자 앞두고 있는데 탄핵 심판 관련한 많이 멘트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또 대립되어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당이 또 준비를 해야 아니요, 당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당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자, 저희가 기차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지만은 이제 조기 대선을 차마 꺼내지는 못했어요. 이건 완전히 이제 국힘당 내에서 금기어죠.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헌재에서 선고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국힘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잘 위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둔 거죠. 탄핵이 반드시 기각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헌재 선고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말하자면 조기 대선을 당이 중심이 돼서 잘 준비해 나가라. 이건 국힘당 지도부가 원하는 답변인 거죠. 듣고 싶은 얘기를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박근혜 입을 빌어서 이제 대선 탄핵 선고 이후에 대선 채비를 단결해서 잘 좀 이끌어 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걸로. 3.1절 광화문 집회에서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당이 지금 하나가 돼서 반드시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 네. 이 얘기를 박근혜가 해주길 바랬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고 아니죠. 헌재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헌재가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분열되면 안 된다. 이 얘기. 하나가 돼야 될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대선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탄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제 국힘당 지도부가 이제 윤석열의 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염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염을. 염을. 관은 지난번에 짰어요. 그래서 이제 염을 하는 단계로. 네, 진짜 7일 되면은 염을 좀 서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영아가 예전에 그 언론 인터뷰를 했던 걸 좀 찾아보니까 작년 그 탄핵 그 소추안이 국회 통과하기 직후에 얼마 안 돼서 TV조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기 대선을 했더군요. 조기 대선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한동훈은 안 된다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은 그렇죠.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에서 예외는 있어요. 한동훈은 안 돼. 한동훈은 빼고야. 한동훈은 빼고 당이 하나가 되자.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신동욱 그 대변인이 이제 쭉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 뒤에서 서가지고 한번 화면 정주하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유영아. 항상 유영아가 있습니다. 딱 신동욱 그 뒤변에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좀 띠면서 감독관처럼. 그렇죠. 딴소리 안 나오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모습이요. 저 감독관의 모습이죠. 감독관인지 아니면은 자기 얼굴을 1초라도 더 노출시키고 싶어하는 또 마음이 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영아는 이제 박근혜를 팔아가지고 당의 일정한 지분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우선인지라. 네. 또 국힘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결국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은 천해야.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심전심이니까. 그렇죠. 예, 오늘 뭐 이 행사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불쾌한 그런 점. 그렇죠. 네.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국힘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또 자기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예. 조기 대선에 대한 분위기를 박근혜를 통해서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신동욱 대변인이 나와서 이 브리핑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네. 지금 박근혜가 지금 건강이 사실은 뭐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또 면담을 이어가면서 정상적인 뭔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신동욱 대변인이 브리핑했던 내용들이 진짜 박근혜가 얘기한 건지 예, 그게 사실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참석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동욱 대변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강명구 가운데 앉은 사람. 네, 강명구 의원한테 네.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네. 네, 저기 우리 강 의원님 되시죠? 예, 예. 아, 오늘 저기 의원님 저기 박 대통령 그 사저 방문에 같이 동행하셨었죠? 예, 예. 아, 그 오늘 박 대통령이 그 죄송한데 어디시죠? 아주 시민 언론 뭐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제가 지금 눈을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아, 근데 박 대통령 오늘 건강은 괜찮아 보이시던가요? 예, 예. 많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한 두 시간 정도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한 1시간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예. 아니 일각에서는 좀 워낙 박 대통령이 그 좀 건강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건강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 예. 그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 말씀 안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뭐 집권당 대표 소신 이 얘기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는 그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수석 대변인께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곤란한 질문은 또 답을 피하는. 뭐 이렇게 길게 저희가 인터뷰 응할 뭐 태세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만 물어봤는데 일단 건강은 뭐 근데 그 답에 사족을 하나 달았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아, 그거 좀 의미심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 박근혜 건강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뭐 사진도 찍고 앉아 있더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런데 그 지금 공개된 사진으로 보면 박근혜는 확실히 예전의 박근혜는 아니에요. 네. 기력이 좀 쇠한 느낌. 하고 지금 눈에 초점도 없고 총기가 많이 흐려져 있는.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뭐 금방 자다이라는 느낌. 그러면서 지금 어깨가 이쪽이 굉장히 좀 처져 있습니다. 네. 기력이 좀 좀 생기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유영아가 더 생기가 넘쳐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영아가 이번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이번에 국힘에서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오늘 저도 좀 처음 확인했는데 유영아가 거기 빠져 있었더군요. 빠져 있었어요. 야, 요거는 놀랍더라고요. 유영아는 탄핵 반대에 굉장히 그 앞장까지는 아니지만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아까 한동훈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도 하고. 그렇죠. 근데 왜 빠졌을까? 그리고 좀 이번에 헌재 제출한 탄핵 반대 탄원서에 이제 서명한 의원들 명단을 쭉 76명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탄원서에 불참했던 의원이 불참한 TK 의원들. TK 의원. 네, TK 의원들이 유영아, 우재준, 김영동인데 우재준, 김영동은 친한계죠. 친한계. 네. 특히 우재준 같은 경우는 뭐 홍준표가 자기 뒷조사를 한다고 되게 맞아요. 좀 불만을 표시했던. 어제 또 한동훈 행사에 나타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김영동은 이제 한동훈의 비서실장을 했었던 사람이. 그런데 유영아는 왜 빠졌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영아는 이제 이 탄원서 제출하기 전서부터 이 박근혜 이벤트를 준비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결국 박근혜가 이제 유영아가 박근혜의 몸값,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걸로 탄원서에 그냥 서명이 들어가게 되면
원 오브 댐으로 보이고.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유영하 의원 이 서명 왜 안 한 거지? 유영하 의원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 같은 모양이네. 박근혜는 그러면 탄원에 반대하는 거, 이거 뭐죠? 탄핵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이 박근혜를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입장에서는 윤석열 탄핵에 굳이 반대해야 되나? 아니 구속뿐만 아니라요. 탄핵이 될 수 있도록 밀어붙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은 자기가 탄핵시켰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박근혜를.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유영하 입장에서는 국힘당 지도부들을 좀 몸이 좀 달게끔 빨리 내려오게. 네, 그래서 유영하의 나름대로 저건 존재감을 좀 전략이 숨어 있는 걸로. 탄핵에 뭐 자기가 찬성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이 이벤트에서 본인의 존재감이 좀 부각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하루라도 빨리 방문하게 하는 효과가 좀 있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음 조기 대선 체제에서 결국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옳으냐 그러냐가 또 주요한 쟁점이 될 텐데 여기에서 박근혜가 윤석열 탄핵은 맞다,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나마 흩어져 있는 이제 극우 지지층들 더욱 더 분열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박근혜를 이용해서 단단히 유영하가 뭐가 한몫을 챙기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는 국힘당 지도부 간에 아마 숨은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